나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아주 평범한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 뿐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으며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과 다투고 화해하며 살아왔다. 다만 한 가지, 남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 대부분은 세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끌려다니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이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각오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을 쉽게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단순한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을 가진 채 그것을 다룰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을 뿐이다. 분노, 불안, 초조, 후회, 기대, 그 감정들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그 감정들이 방향타를 쥐고 있을 때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중년의 얼굴을 보았다.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 자식 문제로 밤을 지새운 사람, 건강 앞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교수님, 요즘 제 마음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마음은 원래부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너무 쉽게 나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화가 나면 내가 화난 사람이라고 믿고 불안하면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긴 세월을 돌아보면 분명해진다. 감정은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현상에 가깝다. 문제는 그 현상을 붙잡고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바라보고 다루느냐다. 한국 사회 중 장년층은 특히 더 그렇다. 이 세대는 참고 버티는 법은 배웠지만 마음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산업화의 속도 속에서 감정은 사치였고 흔들림은 약점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은 억눌렸고 억눌린 감정은 어느 순간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튀어나온다. 분노는 과격해지고 불안은 만성화되며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스스로를 탓한다. 이 나이에 왜 이 모양인가라고.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 나이기 때문에 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까지 마음을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마음은 근육과 같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킨다. 감정이 많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아직 방향을 배우지 못한 에너지일 뿐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폭풍은 바다를 부수기도 하지만 돛을 올린 배를 멀리 보내주기도 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폭풍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누가 키를 잡고 있는가다. 만약 당신이 키를 잡지 않는다면 감정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배를 끌고 간다. 뉴스 한 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기억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꾼다. 그때 사람은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100년을 살며 얻은 가장 냉정한 결론은 이것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을 축적하지 못한다. 그
삶은 늘 그때그때 대응하는 삶이 된다. 기회가 와도 오래 붙잡지 못하고 실패 앞에서는 감정에 압도되어 방향을 잃는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 문제다. 이 이야기는 감정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 또한 지금도 불안해지고 서글퍼지고 가끔은 분노한다. 100년을 살아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 감정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늦게서야 배운 이야기,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도 말로 정리하지 못했던 마음의 훈련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온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든 훈련될 수 있고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감정을 경계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다.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감정은 판단을 흐리는 잡음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분노는 눌렀고 두려움은 외면했으며 슬픔은 바쁜 일정 속에 밀어넣었다. 그 방식으로도 일정 수준의 성취는 가능했다. 그러나 인생은 길었고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다른 얼굴로 돌아왔다. 피로, 냉소,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유 없는 허무감으로 내가 쉰을 넘겼을 무렵 오랜 동료 한 사람이 연구실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냉철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 감정을 다스린다고 믿어왔던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정을 이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평생 도망치고 있었더군. 그 말은 늙은 학자의 가슴에도 깊게 박혔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방치된 힘이라는 것을. 강한 감정은 통제되지 않으면 삶을 뒤흔들지만 방향이 주어지면 삶을 밀어주는 추진력이 된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나는 오히려 확신하게 되었다. 문제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기술의 부재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감정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의 양은 줄지 않는다. 다만 회피할 수 있는 체력이 줄어들 뿐이다. 그래서 50 이후의 삶에서는 감정이 더 선명해진다. 실패의 두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의 상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 시기에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인생은 급격히 소모된다. 나는 늙어서야 알게 되었다. 진짜 강함은 감정을 키우지 않는 데 있지 않다. 고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마음, 그것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지는 자세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추는 연습. 그 짧은 멈춤이 인생의 질을 바꾼다. 100년을 살며 나는 수많은 감정의 폭풍을 보았다. 분노로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친 사람, 슬픔에 오래 머물다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감정이 많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감정에게 방향을 맡겼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나는 이런 말을 자주 곱씹는다. 감정은 말을 한다. 그러나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한다. 감정이 방향을 정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이끌지 못한다. 그때부터 인생은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는 연속이 된다. 반대로 감정을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삶은 다시 설계가 가능해진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늙는 것은 방향 없는 힘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그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이라도 감정을 이해하고 지휘하기 시작한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감정을 느낀다. 불안도 있고 후회도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감정들 위에 서 있다.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이것이 내가 늙어서야 얻은 가장 값진 통찰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큰 결심에서 찾는 것을 지켜봤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밤늦게 다짐한다.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그러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이었다. 결심은 방향을 가리킬 뿐이고 반복만이 그 방향으로 사람을 데려간다. 교수로 살며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다. 머리가 뛰어난 학생, 환경이 열악한 학생, 기회가 많은 학생.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을 가른 것은 재능이 아니었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흔들릴 때 무엇으로 돌아왔는가. 이 사소한 차이가 수십 년 후 전혀 다른 삶을 만들고 있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반복은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틴다. 감정이 흔들려도 몸이 대신 견뎌준다. 그러나 50을 넘기면 감정의 소모는 곧 피로가 되고 피로는 판단을 흐린다. 이때 루틴이 없는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그대로 노출된다. 반면 작은 규율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갖고 있다. 나는 늙어서야 아침의 힘을 이해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아침은 마음의 지휘권을 되찾는 시간이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 메시지, 타인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날의 마음은 이미 외부에 넘겨진 상태다. 잠시의 침묵, 몇 번의 호흡,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한 문장. 오늘 나는 무엇을 통제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당긴다. 하루의 끝도 마찬가지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마음이 무엇을 기억으로 남길지를 결정한다.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는 하루는 다음 날의 감정을 무겁게 만든다. 반대로 잘한 한 가지를 확인하고 기준을 지켰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은 마음의 신뢰를 쌓는다. 이 신뢰가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과격해지지 않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장면을 보았다.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강해지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가깝다. 진짜 통제는
평온한 시간에 만들어진다. 감정이 비교적 안정된 날에 쌓아둔 반복만이 폭풍 속에서도 작동한다. 그래서 규율은 감정을 설득하지 않는다. 감정을 우회한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정해진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루틴은 마음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지휘한다. 이 메시지가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말을 듣기 시작한다. 행동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제는 의지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한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영향도 커진다. 어지러운 공간, 끊임없는 알림, 무작위로 소비하는 정보는 감정을 흥분시키고 집중을 조각낸다. 나는 수많은 중년들이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잠식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환경을 정리하라고. 정돈된 공간은 사고를 안정시키고 단순한 환경은 감정을 가라앉힌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의도가 있어야 한다. 루틴은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대신 감정이 넘지 못할 경계선을 만든다. 그 경계선 안에서 마음은 안전해지고 행동은 일관성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바로 힘이 된다. 내가 100년을 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이것이다. 작은 반복을 가진 사람은 결국 큰 감정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흔들리더라도 돌아올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0년을 살며 내가 가장 늦게 이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 본질이었다. 젊을 때 나는 자유를 선택의 많음이라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진짜 자유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통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말이 많아지는 사람들, 설명하고 변명하고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들, 그럴수록 마음의 중심은 바깥으로 흘러간다. 반대로 진짜 단단한 사람들은 말이 적었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의 시간이고 감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전략이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침묵의 힘을 몸으로 배웠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황 앞에서 바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 짧은 멈춤 속에서 감정은 가라앉고 선택은 또렷해진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자리를 정해주는 일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감정은 여전히 온다. 분노도 두려움도 슬픔도 온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묻는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어디에 경계가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때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감정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훨씬 단순해진다. 나는 수많은 중년의 좌절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해 왔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으면 나아가고 기분이 나쁘면 멈추는 삶. 그 반복은 결국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만든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지키는 반복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만든다. 나는 흔들려도 돌아오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정체성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는 강하다고 말한다고 강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선택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선택이 당신을 설명한다. 이때 감정은 행동의 리더가 아니라 연료가 된다. 연료는 방향을 잃으면 폭발하지만 방향이 있으면 전진을 만든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감정은 파도다. 그러나 규율은 바닥이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닥이 단단하면 사람은 휩쓸리지 않는다. 규율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사람을 보호한다. 감정이 폭주할 때 규율은 말해준다. 지금은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기준을 지킬 시간이라고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인생을 지켜왔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약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다. 훈련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훈련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가장 훌륭한 교재다. 세상은 시끄럽고 감정은 거세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흐름을 바꾼다. 기억하라.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감정을 지휘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